네, 이제 우리 2차 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브레이크 좀 가지셨나요? 자, 2차 시는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첫 시간에는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마 학교에서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식품과학회에서 조합 가공 기술을 통한 식품 공학에 대한 연구, 즉 조합 가공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섞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모든 장비나 연구가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실험실, 제 식품공학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컴비네이션이나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표적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인 적외선 동결건조, 아마 동결건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특성에 대해서. 또 오미키팅도 아마 신가공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더 자세히 제 전공 분야니까 이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오미키팅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이 아인계 추출, 초인계 추출은 아마 정명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독보적인 연구를 국내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도 작은 유니트를 했던 그런 걸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적외선 기류 건조 시스템, 인프라레드 에어 컨벡션 브라잉 시스템, 이 건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이 세이프티나 퀄리티, 즉 안전과 식품 이 품질을 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누구나 안전하면서도, 자, 우리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미니멀 프로세스, 최소 가공. 그러니까 식품 고유의 맛이나 형태, 관능적 특성을 이렇게 저해하지 않은 식품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각자의 어떤 레트로트 기술이건 오미키탕 기술이건 어떤 기술은 그거 자체의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한 가지 기술의 어떤 제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랑 압력이랑 합친 거 스터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있죠. 대표적인 레트로스 프로세스인데 여기다 전기장을 줘가지고 어떤 가열 효율을 높인다든지 어떤 사멸 효율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하면 아마 식품의 품질 변화가 적을 겁니다. 또 어떤 거요? 우리가 건조를 하는데 진공과 온도와 어떤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 또는 어떤 온도랑 백힘의 일렉트릭 필드에서 농축을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서 힘을 크게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외선 동결 건조 기술, 오믹 백큐 컨센트레이션 기술, 오믹 백큐 농축 기술, 어떤 적외선 기류 건조, 아인계 추출, 또 이런 걸 공정 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인프라레드 어시스트 프리즈 드라잉 시스템입니다. 즉 적외선 동결 건조 시스템이죠. 여러분들 동결 건조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 상상하니까 잘 아시겠죠? 얼음의 승화를 통해서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공극이 있죠? 스펀지처럼. 그래서 거기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과일을 동결 건조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콘프레이크에 보면 스트로베리 그런 거 많이 들어있죠. 딸기 먹으면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나오고, 또 우유 넣으면 제수와 일반적으로 복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원물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들 컵라면에 있는 건더기스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렇게 복원율, 제수율도 좋아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결건조는 주로 고부가치 식품 또는 어떤 의약품이나 또는 여러분들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셀프 컬처,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건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거는 왜 그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녹화하고 있었구나. 녹화가 안 눌러진 줄 알았지. 빨간 부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건 어떤 거죠? 전기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생산 율도 낮다는 얘기죠. 그 동결건조된 식품 보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얼음의 승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동결건조 과정에 주면은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흑체 복사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오히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그래서 흑체에서
열복사 아마 이건 열 전달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전도 대기 복사할 때 공부하셨을 때 그럼 복사 에너지를 적외선 램프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면서 들려 뚫고 했던 거죠. 이 복사 에너지가 식품에 가가지고 이렇게 승화하는데 에너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레드가 동결건조 챔버 내에다 설치를 됐죠. 그래서 인프라레드 에너지를 4kW/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진공 상태에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로깅. 왜냐면 이거 하면서 온도 상승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건조는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어떻게 저울로 해가지고 신호 RS232 케이블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신호를 읽을 수 있게 해놓죠. 백큐ම් 챔버에다 전자저울도 넣고 백큐ම් 펌프 여기 있고 또 저기서 에너지의 복사 에너지 우리가 슬라이드 악스 그 대략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이런 건조를 갖다 적외선 복사 에너지에서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한 건데 다 PID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융합 학문이 돼야 되는 게 식품공학과사람들은 이런 그 어떤 전기 회로나 기계공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더 수월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웨이트 체인지, 그 무게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전자저울을 설치해 놓고 이거는 동영상인데 아마 잘 보이시려는 건데 또 복사 에너지가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프리지 드라이브에 있는 스파도로 그 복사 에너지 주다가 우리가 세팅보다 높아진다. 그럼 에너지가 차단시킨 거죠. 온오프 펑션으로 차단시켰다가 다시 얘가 나 승화되는데 건조되는 에너지 그 정도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죠? 복사 에너지가 가가지고 다시 승화를 빠르게 시키는 이런 과정을 같이 했죠. 이런 걸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콘프레이크 같은 거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이런 과일 같은 거 있으면은 얘를 갖다 동글동글 딸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이런 그 콘프레이크를 먹을 수 있지만 요즘은 우리 아기들 엄마가 기름에 튀긴 그런 과자 주기 싫으니까 이런 동결건조 과자를 만들어서요. 저도 이제 우리 애기한테 주려고 이거 사려고 보면 굉장히 좀 비싸서 사기가 망설일 때가 있는데 자 이런 동결건조 과정을 그러면 단축시키면 이런 동결건조 스낵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레드 에너지를 주면 어떨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동결건조 과정에 주니까 원래 한 696분 걸리던 프리지 블라인 걸리던 한 그러니까 10시간 넘게 걸린 거죠. 이게 3분의 1로 단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물리화학 같은 거 배우거나 그럴 때 반응 속도, 이제 반응 속도를 했을 때 우리가 키네틱을 보니까 드라잉 레이트도 증가됐고 자 우리가 그럼 복사 에너지, 레디언트 에너지가 얼마인지 매트랩을 계산해 보니까 이 에너지에 의해서 백큐ම් 에너지가 더 큰 레디언트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동결건조 과정이 3분의 1로 단축됐다. 얘가 600 몇 분 걸리더니 한 213분. 온도 상승률도 미미하게 차이가 있고. 그럼 과연 얘를 갖다 키네틱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게 좋냐? 그래서 뭐 익스퍼네이션 모델, 페이지 모델 이건 아마 미생물 그 3이라는 키네틱에서도 많이 싸우죠. 물론 확산이니까 승화된 거리 이런 확산 모델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이 제일 가장 잘 이거를 설명을 했던 게 우리가 페이지 모델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래서 키네틱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면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모율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동결건조 과정 중에 주는 건 좋은데 그럼 적외선 복사 에너지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력 에너지를 측정을 따로 했습니다. 시스템을 달아서. 그랬더니 자 동결건조 과정에서 주로 뭐가 사용되죠? 진공을 잡으려면 그 공기를 흡입하는 펌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컨덴서로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이 컨덴서가 있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약 27, 거의 10에 3승 킬로줄을 사용했는데 이건 컨티뉴어스 그 가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외선 동결건조는 백큐ම් 펌프 사용한 게 3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으니까 컨덴서가 당연히 3분의 1로 단축된 3분의 1이죠. 물론 일반 동결건조에서는 적외선 램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적외선 기류 동결건조 때는 이 램프 사용하는 게 12kJ입니다.
자, 이게 지금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얘는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5,000에 대해 얘는 10이니까 미미함입니다. 저희 보면은 당연히 펌프 같은 기계적 에너지보다는 이런 형광등 그런 빛 에너지가 상식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작겠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모도 3분의 1로 단축됐고, 여러분들 아마 물성 다 배웠을 겁니다. 뭐 하드니스, 코이지브니스, 스프링니스 뭐 여러 가지 계산하면 다 물성 배웠을 때 피크 2번 찍어가지고 뭐 면적에 계산한 거. 그랬을 때 하드니스나 크리스피니스를 계산하니까 오히려 일반 동결건조보다 뭐 하드니스가 너무 단단하면 안 좋겠지만 크리스피니스까지 보니까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쌤으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포어 자체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됐다. 적외선 동결건조 과정 중에서도 그런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피니스랑 그 연결된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자, 이걸로 요즘 그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곤충푸드죠. 이거 굼벵이. 이게 이제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적외선 동결건조할 때 이게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그 에어드라잉, 핫 에어드라잉, 열풍 건조하면 당연히 이게 굉장히 여름 축되잖아요. 평온도 경화도 단단하게. 근데 동결건조하면 이게 스웰링이 일어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적외선 동결건조라니까 이게 무슨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논문을 재밌게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사에너지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백큐으로 주면서 이 곤충의 막이 굉장히 어떤 스킨처럼 탄탄하죠. 콜라겐도 있고,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았나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냥 약속 잡고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대학원생들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곤충 역시 곤충은 굉장히 건조하기 힘들더라고요. 동결건조를 49시간 걸리던 걸 얘는 4분 만에도 단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테인 컨텐트, 아미노산 컨텐트 봤더니 계속 비교적 동결건조랑 유사하게 이 적외선 동결건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프로테인 컨텐츠 높아질 거라고는 저희는 예상하잖아요. 나빠지지만 않는데 왜? 시간을 그만큼 단축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에서 이거는 뭐 이거 지금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 수업은 안 들으시겠죠? 근데 대학원에 가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저널의 중요성은 요즘 잘 아실 겁니다. 어디 뭐 학계의 자리를 잡고 싶으시건 정치련에 가고 싶으시건 기업에 가고 싶으시건 만약에 대학원 갔을 때는 저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LW 프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저널에 저희가 이런 그 투어를 해서 출간이 됐고, 또 하나는 오믹 베킹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뭐죠? 오믹 히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오믹 히팅 원리는 식품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위치한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식품 자체가 저항체로 되면서 발열을 하죠. 그 온도가 쭉 상승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균일하니까 품질이 좋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농축 과정에 쓴 거예요. 자, 우리가 농축을 할 때 그냥 100도, 120도씩 일부러 온도를 높여서 이베포레이션 시키면 어때요? 바이타민이나 아니면 토마토에는 라이코핀 같은 유용 성분이 파괴될 수가 있죠. 이단 백질 같은 농축물 만들 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낮은 온도에서 농축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데큐. 자, 우리가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력이 높아지죠. 그걸 이용한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레토르트 프로세싱이고. 반대로 진공, 즉 760토르, 760mm HG,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낮아지면 어떤 일이 나죠? 끓는 점이 내려가죠. 그 내려가니까 100도씨에서 끓일 수 있는 걸 70도씨나 60도에서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이베포레이션 시키면서 어떤 유용 성분을 파괴를 안 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오믹 히팅에 빠르고 균일한 가열과 백큐 상태에 B점이 정화된 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농축된 케찹이나 토마토 페이스트, 연유를 만드는 과정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공 오믹 농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오믹 히팅 시스템이 뭐죠? 진공 챔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오믹 히터에서 전기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변화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얘는 백큐을 잡아주고, 얘가 아마 동결건조하듯이 뭐 0.05토르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한 300토르, 대기압의 2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농축을 시키는 거죠. 끓는 점을 낮춰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농축되는 그런 과정, 농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토마토 케첩 같은 형태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이 가서 이 케첩 형태로 된 거를 농축이 잘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라이코빈 컨텐트, pH, 터비디티, 전기 에너지 소모 여러 가지를 같이 일반 뭐예요? 그냥 오미키킹 했던 거, 온도를 줬던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콘센트레이션 타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었죠. 228분 걸리면 179분, 172분 걸리면 123분, 102분 걸리면 77분. 그것도 뭐예요? 파이널 콘센트레이션을 농축률을 다르게 뭐 한 4조건으로 해가지고 4km 드라이로 이끌어냈어요. 우리 농축 건조할 때 여러분들 건조를 이거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파트를 배우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정명 선생님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량 기준, 건량 기준으로 나타나는데 실험할 때는 건량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왜? 건량 기준으로 해야지 분모가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 키네틱을 잘 잡을 수 있죠. 비스코시티 같은 거 이제 농축률이 높아지면서 증가된 거고, 라이코핀을 굉장히 일반 농축 과정에 대해서 이 백큐, 오믹 백큐 콘센트레이션, 오믹 진공 농축이 잘 유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오믹 키킹 시스템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이건 계산도 하고 아마 실험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거 갖다 요즘 HR 푸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 가정 대용식 적용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자동차 배터리 연습, 아웃도어 캠핑 푸드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근데 자동차는 뭐예요? 배터리가 직류죠. 근데 오미 키팅은 중요한 게 교류를 줘야 돼. 교류를 줘서 인버터를 넣어놓고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라면을 좀 재밌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 라면 끓이는 실험을 해서 저널 푸드 엔지니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업데이트가 됐구나. 저널 푸드 엔지니어랑 또 어디 또 인터내셔널 저널 푸드 엔지니어 저널인데 뭐 일반인들은 재밌게 무슨 라면 끓인 거 갖고 논문을 내. 그 다음 거기다가 온도 센서 다 해놓고 그걸 갖다 매트랩으로 돌려서 라면에 올라가는 속도, 습이 올라가는 속도, 그 라면 국물에 올라가는 속도, 그럼 그 사이에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걸 막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게 총공학하면 이런 것도 해보면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재밌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저 먹을 거 갖고 장난한다고 하죠. 먹을 거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먹을 거 갖고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아니면 더 그 공정을 갖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명수 교수님이 더 훨씬 그 큰 유니트 같은데 저는 작은 유니트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자 아임계 상태는 뭐죠? 그 초임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추출에 좋죠. 근데 초임계까지 가려면은 그 공정이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압력도 높아져야 되고 뭐 이산화탄소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좀 낫지만 요 아임계 영역에서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아임계 영역에서는 물이 어떻게? 물은 대기압 상태가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극성이니까 뭐 어떤 용질을 녹이죠. 뭐 커피나 그런 일반적인 거, 소금 같은 거. 근데 극성이가 비극성, 기름 같은 건 못 녹이잖아요. 물이. 근데 물이 아임계 상태로 가면 물이 유전율이 떨어져서 알코올처럼 돼서 비극성 용물이 돼요. 비극성 용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분자물질, 지방암 같은 걸 녹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분자물질 중에서 우리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야? 콜라겐들. 뭐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섭취를 해서 그 이용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산물로부터 아미노산, 분피, 그러니까 돼지 껍질, 오늘 계속 돼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미노산 같은 걸 추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LWC 저널이랑 프로세스 바이오케미스트리 저널에 저희가 냈었죠. 그래서 아미노산 추출해서 아임계 처리를 하면 할수록 분자량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바이오 어베이러비티, 바이오 어세서빌리티 그런 게 높아지겠죠. 분자량이 낮아지니까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만 따로 빼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는 아주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제가 시간을 좀 빨리 갔다.
이거 25분 막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하고 나오면 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외선 복사문이랑 기준에서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강릉 원주대학교, 여러분 강릉 가보시죠? 강릉 어디 계세요? 바닷가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역에서 이런 수산물 갖다가 잘 가공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들 아마 도루묵 아시죠? 그 한 11월, 12월 강릉 그쪽 주문직 쪽에 가면은 거기서는 낚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어획 일반인들 할 수 있게 해줘요. 워낙 많으니까. 왜냐면 걔네가 나무에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썩으면은 나중에 그때 한번 갔는데 그 냄새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제 그 겨울 그때 산란기가 되니까 알을 낳으러 오면은 그때 잡는 거예요. 근데 알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어적 자원도 이건 그냥 남아도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가격은 굉장히 싸요. 한 마리에 사실 1,000원도 안 할 거예요. 어떤 양동을 퍼담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그 어업장에 나오니까 그걸 막 얼려놓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 저장성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이걸 건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완전 건조시킨 것도 있지만 반건조, 여러분 오징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릴 수 있고, 집에서 이런 거 고등어나 이런 거 구워 먹기는 조금 먹긴 뭐 예전에 많이 먹었지. 요즘 막 하면 냄새 많이 나고 연기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 반건조를 시키면 연기랑 냄새가 덜 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건조하는 그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적외선 기류라고 적외선 복사인을 주면서 우리가 에어 컨벡션을 해가지고 했더니 일반 해풍 건조한 거랑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서 이런 것도 지역 과제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가공 기술 하니까 예를 들어 특정 기술, 오미키팅 하나만 쓰면 제약이 있는데, 또 그것도 농축할 때 진공에서만 농축하면 아마 농축이 잘 안 되겠죠? 그거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술을 합치니까 그 제약점을 갖다가 극복을 해가지고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 동결건조, 저는 여기에 지금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논문을 많이 내려고 우리 대학원생도 한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한번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도 했지만 이 드라이빙 포스, IR 레디에이션에서 굉장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말 관심이 있고, 또 하나 더 확장을 시킨다면 동결건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적외선 기류뿐만 아니라 뭘 주죠? 마이크로파나 라디오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공장에 만들어 놓은 게 인천에 있는데 지금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갖고 오는데 한번 실어와서 그것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동결건조 시스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결건조를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면서도 좋은 건데, 물론 근데 이 장비를 이대로 싣고 갈 수는 없겠죠. 또 오믹 베킹 컨센트레이션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농축 공정을 어떻게 돼요? 자, 진공만 주면은 당연히 농축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오믹만 줘도, 그러려면 오믹 키팅만 하면은 만약에 100도씨로 계속 많이 놔두면 어떻게 라이코핀, 바이타민C 같은 거 많이 파괴될 거니까, 자, 이 두 줄을 제가 1분 30초로 가야 돼서 지금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림도 이제 또 제가 이건 그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거고, 이 저울 그림도 제가 그린 거고, 슬라이드가 27개짜리네요. 지금 1분 한 20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베큐um 컨디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끓는 물에 비점을 낮춰가지고 오믹 히팅 효과를 줘서 어떤 그 오믹 진공 농축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우리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학생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약속 잡고 오시면 한번 같이 이런 것도 재밌게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오믹 열 에너지를 하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을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효용 효과를 얻었고, 그래서 또 우리 서브 크리티컬 프로세싱, 즉 아이맥 추출 보니까 이 그 시너지, 압력과 온도의 시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의 극성을 비극성 상태로 만들어서 고분자 물질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이런 난도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합 가공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실제 인더스트리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식품공학 하면서 제가 했던 이런 연구도 소개시켜드리고 기초 개념도 잡으면서 한 학기를 하여튼 저희 이화여대 식품공학 학생들한테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